오늘은 불편한 편의점의 마지막 책 낭독 시간입니다. 어제 읽어드렸던 불편한 편의점 줄거리는 갑자기 사정이 생긴 야간 아르바이트 때문에 염여사님이 야간 시간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질이 나쁜 남녀가 와서 시비를 거는데 뭔가 나쁜 낌새를 느낀 노숙자 독고가 와서 염여사님을 구해주면서 다시 보게 된 염여사님은 편의점 알바를 야간 시간 알바를 독고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씻고 오라면서 돈도 조금 주어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읽어드릴 책 내용은 아마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는 독고가 아닐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불편한 편의점 JS of JS 시연의 수많은 알바 인생의 종착점이 편의점이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녀 자신이 편의점 애용자이기도 했고 그동안 여러 알바를 거치며 겪은 일들이 편의점 업무 곳곳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뷰티 스토어에서 배운 접객과 계산대 업무 노하우는 편의점에서의 업무와 거의 비슷했고 배송회사에서 맡아 하던 소화물 분류 업무 역시 편의점 물품 진열과 비슷한 편이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JS라 불리는 진상들을 응대하는 매뉴얼을 익힌 바 있고 갈비집에서는 자기가 구운 고기가 탄 걸 종업원 탓으로 돌리는 JS를 겪으며 멘탈도 단련했다. 푸봉님 어서 오세요.
편의점은 이 모든 업무와 상황과 JS가 적당히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1년 전 시연은 지금 이 편의점에 들어와 반나절 만에 인수인계를 마쳤고 이후 지금까지 매일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8시간 일을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다. 1년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면 알바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장이 괜찮은 분이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정년 퇴임했다는 사장님은 시연에게는 어른이란 바로 이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다. 요즘 편의점은 주휴수당도 주지 않으려고 주 5일 근무하는 알바를 두지 않는다. 이틀씩, 사흘씩 끊어 고용하기에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곳은 알바 모두가 주 5일 근무다. 또한 사장님은 시연과 같은 알바생에게 시켜야 할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했고 솔선수범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을 귀하게 대했다. 사장이 직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직원도 손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요식업으로 일가를 이룬 부모님 아래서 자란 시연이 귀가 따갑게 들은 말이다. 가게도 결국 사람 장사다. 손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가게와 직원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사장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망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파동 이 편의점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주변에 다른 편의점이 2개나 생겼고 노령 인구가 많은 이곳은 편의점보다는 동네 마트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나마 숙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큰 길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자리한지라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저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좀 드나들 뿐이었다. 바님 어서 오세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알바생인 시연에게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알바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이 편의점을 그녀가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장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 시연은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한다.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가게가 유지될 테니까. 네, 됐다가 주무세요. 이렇게 단련된 시연임에도 어디서 이사를 왔는지 최근 꾸준히 드나드는 JS 하나는 치가 떨릴 정도로 싫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아저씨는 마른 체구에 툭 튀어나온 눈이 딱 봐도 고약하게 생겼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반말에 돈 던지기를 시전해 그녀를 경악해 했다. 그는 마치 시연이 기계라도 되는 양 반말로 원하는 바를 입력하고 결과 역시 재촉했다.
그런데 항의하기에는 또 애매한 게 시연의 실수를 짚는 것이라 늘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분했다. 한 번은 행사 기간이 딱 하루 지난 2+1 과자들을 집어왔다가 계산해서 행사 적용이 안 되자 마치 일본 순사 마냥 따져 묻기 시작했다. 왜 안 된다는 건데? 손님, 이게 어제까지 행사여서요.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럼 기간 지난 그 안내판 왜 안 내렸어? 이거 내가 고민해 고른 건데 이제 어쩌자는 거야? 이번만 적용해. 그럴 수는 없어요. 행사 안내판에 기한이 적혀 있는데요. 그걸 확인하셨으면. 아니, 내가 노안인데 그 좁쌀만한 게 쓴 걸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요즘 40 넘으면 다 노안 오는데 기한 표시를 크게 제대로 했어야지. 이거 중장년층 차별하는 거야 뭐야? 사과의 의미로 적용해. 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에이, 이따위 과자 안 먹어. 담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맨날 피우는 거 있잖아. 내가 매일 담배 팔아주는데 그 정도는 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단골 대하는 게 이래서 장사가 되겠어? 날짜가 지난 안내판을 치우지 못한 게 첫 번째 실수였고 담배를 피우는지 알지만 놈의 잡돌이에 정신이 나가 상포를 물은 게 두 번째 실수였다. 사실 전자는 놈인 모함만 아니면 알아보고 안 살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놈의 JS는 애매한 상황을 이용해 시연에게 화풀이하듯 잔소리를 늘어놓고 가는 것이다. 담배를 받고 돈을 던진 뒤 놈은 잔돈을 챙겨 밖으로 나가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웠다. 금연이라고 붙여뒀지만 아랑곳 없이 피우고 꽁초도 아무데나 버리고 간다. 자기는 마음껏 진상질을 떨면서 남의 실수 같지 않은 실수는 따져대는 놈은 정말이지 JS 오브 JS다. 시연은 JS가 나타나는 8시에서 9시 사이가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다. 출입문에 달린 종의 딸랑 소리와 함께 그 눈 튀어나온 군붕어 같은 얼굴이 들어오면 계산을 마치고 갈 때까지 내내 심장이 덜덜댔다. 오늘은 또 먼 진상을 부리려나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딱 그 시간에 와 담배와 주전부리를 사가는 게 전부이기에 그녀는 그냥 옆집에 못된 인간이 살면 가끔 마주치며 고약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늦가을도 다 지나가던 저녁, 사장님이 한 남자와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시연은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인상에서 수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남자도 여자도 머리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덥수룩하고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 같던 콧수염과 턱수염을 말끔히 정리한 독고씨의 얼굴을 본 순간 언제나 멀리하고 싶던 노숙자가 아닌
번듯한 친정 아저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머리 역시 짧게 자르고 그 구정물로 빤 것 같은 점퍼와 면바지 대신 통이 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덕호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눈이 좀 작긴 해도 오똑한 콧날과 수염이 없어져 말쑥해진 인매에 강인해 보이는 턱선에서는 남성미까지 느껴졌다. 게다가 넓은 어깨와 등판은 듬직함을 더했고 엉거주춤한 자세도 똑바로 서자 키도 더 커 보였다. 환골탈태한 덕호씨를 데리고 온 사장님은 마치 자신이 만든 로봇이라도 소개하듯 뿌듯한 표정으로 시연에게 그가 야간 알바를 맡을 거라 말했다. 헐. 잠시 덕호씨의 변신에 좋은 인상을 받았던 시연의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왔는데 심지어 사장님은 덕호씨의 매장 업무 교육을 시연이 맡아줄 것을 제안하는 게 아닌가. 오 마이 갓. 사장님의 제안은 곧 지시가 아닌가. 시연은 직원 교육은 아무래도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장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다고 나름 둘러댔으나 바로 묵살되었다. 포스기 사용법이나 접객 모두 젊은 시연이 더 센스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야간에 물건을 받는 것이나 매장 제품 진열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시연은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 이제 자신과 사장님이 덕호씨를 이 편의점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했다. 공백이 생긴 야간 알바를 언제까지나 사장님이 맡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시연은 딱히 의리가 있거나 무엇을 잘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아싸에 가까웠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평범하게 대학까지 졸업했고 자신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일이 공무원처럼 평범한 일이 아닐까 해서 구급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제 주변 모두가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시연이 보기엔 충분히 버라이어티한 삶과 화려한 스펙을 지닌 친구들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고 때문에 경쟁률은 말도 못하게 치솟고 있었다. 너희들은 충분히 도전적이고 인싸고 해외 연수 같은 것도 다녀오고 그랬잖니? 그런 너희들은 좀 더 진취적인 분야의 일을 추구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들 지루할 게 뻔한 공무원이 되려고 줄을 서는 거야? 이런 건 충분히 지루한데 익숙한 나 같은 인생에게 맡겨주면 안 될까? 그것이 시연의 불만이자 고민이었다. 한편 이곳 염려사의 편의점은 시연에게 공무원 생활을 예비 체험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알바를 전전한 끝에 이곳에 안착하게 되었고 꾸준히 일할 수 있었다. 오전에 노량진에서 수업을 듣고 지하철로 남영역까지와 오후부터 밤까지 이곳에서 일한 뒤 사당동 집으로 퇴근하는 일상은 그녀에겐 익숙한 생활이 되었다. 엄마는 왜 동네 편의점에서 안 하고 청파동까지 가냐고 하지만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아는 애들이나 가족을 마주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었다. 게다가 청파동은 사실 과거 짝사랑했던 남자 사람 친구가 살던 동네였다. 그 녀석을 따라 두어 번 와봤던 동네이기도 해서 시연에게는 나름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와플하우스라는 곳에서 엄청 맛있는 딸기 빙수를 먹으며 잠시 데이트 비슷한 것을 하기도 했는데 녀석은 불쑥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마 덩치 큰 호주 여자와 살림을 차렸거나
캥거루 밥 주는 알바를 하며 새끼 캥거루와 사랑에 빠졌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청파독의 골목의 한 모퉁이 편의점이 지금 시연에겐 가장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그녀는 절대 이곳을 뜰 생각이 없다.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과 함께 준비하던 일본 워킹홀리데이가 무산되고 나서는 더욱더 이 편의점의 지방령이 되기로 마음먹은 그녀였다. 짝사랑하던 그놈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감감무소식이 된 뒤로 시연 역시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1학과를 졸업했고 일본인이 덕후인 그녀로서는 당연한 선택 중 하나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젠장. 올해 6월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 빠지자 그녀의 필름 B는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다. 공무원이 되면 계절마다 주말마다 일본 소도시 여행을 다니려던 꿈도 기약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시연은 개인의 꿈이 외교 문제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자 비로소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촛불을 들거나 축구를 하려고 광장에 나가는 사람들과는 자신이 전혀 다른 부류라고 느꼈다. 그녀의 삶은 방 안 구석의 모니터 속에 있었다. 넷플릭스와 인터넷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접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었고 자신만의 온실인 편의점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때론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편의점 알바생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힘들게 공무원이 되어봤자 결국 좀 더 큰 편의점이 아닐까? 국민의 편의를 봐주는 공간에서 또 다른 JS들을 만나는 삶. 그렇기에 지금 이 익숙한 공간은 시연에게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보금자리였다. 시연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숙자 도꼬 씨의 변신을 도와야 했다. 그에게 폐기 도시락을 챙겨줄 때는 선행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정식으로 그에게 교육을 시키고 소통을 한다는 건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더듬거리는 도꼬 씨의 말투에 익숙해져야 했다. 굼뜬 그의 행동거지에도 적응해야 했다. 무엇보다 씻고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은근하게 풍기는 노숙자의 냄새를 참아내야 했다. 도꼬 씨는 열심히 시연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받아들었다.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를 낡은 노트를 꺼내들고 볼펜통을 닦아가며 접객 순서를 적어 내려갔고 진열대 정리규칙을 그림까지 그리며 필기했다. 그 노력이 가상해 시연은 참을성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그러다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주춤하는 도꼬 씨를 팔꿈치로 찔렀다. 그러면 도꼬 씨는 어서 하고 말을 흐렸고 손님은 그걸 인사가 아니라 그녀와 도꼬 씨가 대화를 나눈 걸로 여겼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산대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산대에 나란히 선 채 시연은 상품 계산하는 과정을 시범으로 천천히 반복했다. 도꼬 씨는 옆에 선 채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직 혼자 계산대에 세울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 오늘 밤은
사장님이 같이 계셔준다지만 내일부턴 혼자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그 두 개 같이 계산하는 게 무조건 컴퓨터를 믿으시면 돼요.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들어온 상품들 따라 업데이트가 바로 된다고요. 그냥 바코드 리더기 대고 찍으시면 돼요. 그냥 대고 찍는다. 뭘 찍어요? 상품요. 상품 어디요? 그거 줄 많은 바코드인가? 바코드요. 그니까 바코드에 줄을 대고 이걸 딱 찍으면 끝. 오케이? 오케이. 시연은 잠시 머리가 뜨거워졌지만 자기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아저씨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뿌듯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편의점 안쪽 테이블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도 수시로 시연의 교육을 살피는 사장님의 시선에 흡족함을 느꼈다. 시연은 사장님이 좋았다. 학창 시절 사장님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애니 덕후가 아니라 역사 덕후가 됐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 어눌하고 엉성한 갓 노숙자를 졸업한 이 아저씨를 계산대에 홀로 서게 만들어야 한다. 시연은 뜬금없이 노트에 바코드를 그리고 있는 독고씨를 향해 매서운 시선을 던졌다. 다음 날 학원 수업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어선 시연에게 카운터의 오여사가 득달같이 다가왔다. 시연 씨, 그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 대체 뭐예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어른들이 주로 쓰는 미련 곰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절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오 여사는 마치 독고씨를 데려온 게 시연이라도 되는 양 따져 물었다. 아니, 오 여사의 말투는 늘 따지는 듯하다. 원래 성격이 그런지 아니면 말썽쟁이 아들 때문인지 그녀는 공격적으로 무장한 말투로 모두에게 따져 묻는다. 심지어 손님에게도. 아니, 웃지만 말고 내 말에 대답해봐요. 혹시 시연 씨가 소개한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인데 뭐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말도 더듬거리고 말이야. 저 아니고요. 사장님이 직접 발탁하셨습니다. 시연은 더 말하기 귀찮아 그렇게 정색한 뒤 창구로 향했다. 오 여사가 유일하게 나긋나긋 공손하게 말하는 건 사장님을 대할 때뿐이다. 그녀는 사장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네 이웃으로 사장님을 언니라고 부르며 엄청 따른다. 그럴만도 하다. 오 여사 본인은 자신이 딱 부러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매몰차고 화가 많은 성격으로 서비스 업종에는 전혀 안 어울리기에 그녀를 받아주고 일도 주는 사장님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 유니폼 조끼를 입고 나온 시연을 경향하듯 오 여사의 투덜댐이 다시 시작됐다. 아니 대체 사장님은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나한테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 혹시 시연 씨 아는 거 있음 말해봐요. 응? 저도 딱히 모르겠어요. 도코 씨가 노숙자였다고 말하는 순간 오 여사는 퇴근도 하지 않고 옆에 붙어 나라가 망한 것처럼 떠들어댈 것이기에 말을 아끼기로 했다. 그래도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대체 언제쯤이면 이 아줌마의 수다와 질문세례를 받지 않고 일과를 시작할 수 있을까? 참 모르겠네. 사장님이 야간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나 뽑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엄청 큰 사고칠 인간으로 보이더라고. 야간에 술 취한 손님이랑 다투거나
계산을 엉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삥땅을 칠 수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사장님에게 반대 의견을 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쁜 사람 같진 않더라고요. 누가 처음부터 나쁜가? 시연 씨가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그 사람같이 어루숙하고 어눌한 사람들이 나중에 몰래 헤쳐먹고 그런다고. 사장님도 사실 학교에만 있어서 사회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 많은지를 몰라요. 안 그래도 저도 저녁에 그분 계산하는 거 가르쳐 주느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당장 야간 알바가 없으니. 그러니까 시연 씨 주변에 노는 친구 없어? 실수다. 괜히 말을 더 섞고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요? 아니, 왜 젊은 사람의 친구도 없고 그래?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될 때. 뭐지? 이건 싸우자는 건가? 시연이 발끈하는 심정을 감추고 밝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오 여사님, 아드님은 어때요? 저번에 집에서 게임만 해서 골치라고 하셨잖아요. 아휴, 우리 아들은 이런 일 못해. 요새 공무원이나 준비해야겠다고 하던데 내가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냐고. 이왕이면 외무고시 봐서 외교관 목표로 하라고 했어. 그래도 걔가 공부머리니거든. 졌다. 이 아줌마의 전투력은 당할 수가 없다. 외교관도 공무원이거든요. 시연은 모깃소리로 답하고는 포스기 모니터를 살피며 일하는 척을 했다. 오 여사는 다시 한번 미려공탱이 타령을 하며 자신이야말로 이 편의점의 맹주임을 강조했다. 아니, 사장님한테 따질 것이지 왜 나한테 푸념을 늘어놓는 것인가? 아마도 요즘 사장님이 부쩍 시연에게 잘해주자 질투가 나서 견제를 하는 것 같다. 어차피 같은 시간에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자신을 그리 견제하는지 시연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시연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서 편의점을 그만둘 거라 마음먹었다. 오 여사의 아들이 외무교시에서 고배를 마시는 꼴을 비웃어주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다짐했다. 오 여사가 수고하란 말을 남기고 총총 사라졌다. 혼자다. 한숨을 돌리는데 손님이 들어왔다. 여대생들이 수다를 떨며 들어와 편의점의 공기를 화사하게 만들어 주었다. 좋을 때다. 근데 너희들도 얼마 안 남았어. 대학을 벗어나는 대로 나처럼 최저시급을 받으며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올 거란다. 그런 생각을 하자 자신이 늙은 것만 같아 더 우울해졌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애인도 없는 27의 늦가을. 몇 해 더 이대로 보내면 30이다. 30이면 청춘이 다 끝났다고 여기던 그 숫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계산이요. 시연은 버뜩 정신을 차렸다. 여대생 셋이 이것저것 물건을 내려놓고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시연은 다가올 나이 계산을 뒤로하고 물건 계산에 집중했다. 미련 곰탱이는 꿀을 빨 준비를 하러 등장했다. 이제 겨울이 닥쳐오는데 노숙자 신세였던 그가 따뜻한 편의점에서 밥을 보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은가? 거기에 공짜 식사를 하고 돈도 버니 이거야말로 그에겐 꿀 빠는 상황이다. 자신도 그 사실을 아는지 도코 씨는 오늘도 최대한 깔끔한 차림으로 8시 5분 전에 도착했다. 8시부터 시연이 퇴근하는 10시까지는 접객과 계산을 계속 배워야 했고 이후 10시부터는 사장님에게 야간 근무 수칙을 배울 수
야간 근무 수칙을 배울 것이다. 오늘이 이틀째고 이렇게 며칠을 더해야 그가 업무를 모두 숙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연은 자신에게 부과된 추가 업무를 사장님을 봐서 하고는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 곰탱이 아저씨에게 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겨우 하루 근무한 수습인 주제에 이 아저씨가 들어오자마자 시연에겐 인사도 대충 하고 창고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커피를 가지고 나와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게 아닌가? 그것도 맥심 커피 믹스가 아닌 카누 블랙을. 카누 블랙은 사장님이 마시라고 꺼내둔 거다. 시연도 우여사도 은근 눈치가 보여 안 먹는 그것을 공유도 아닌 곰탱이가 우아한 척 마시고 있다니 꼴불견이 아닐 수가 없었다. 밤에 자꾸 졸려 커피 계속 마셨어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빛난다님 어서 오세요. 어느새 다가온 도코씨가 속내도 모르고 말한다. 시연은 헛웃음을 지은 뒤 톡 쏘아 붙였다. 하! 카누 블랙은 당뇨 있는 사장님만 드시는 거예요. 도코씨가 고개를 주걱거리더니 혼잣말로 뭐라고 했다. 시연은 혹시 욕이라도 한 건가 발끈해 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역시 사장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걸 권했네. 예? 당뇨. 그거 노숙자한테 많이 생겨요. 뭐라고요? 노숙자가 음식이 엉망이라 콩팥이 잘 나빠져. 누가 그래요? 아침 방송 나오는 전문가가 그래요. 서울역에서 TV 맨날 봐서 알아요. 예,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시연은 말을 아끼기로 한 오늘의 결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오 여사는 말이 많아서, 도꼬씨는 말을 더듬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하다. 정말이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 사장님은 왜 그리 이해심이 넓은지 모르겠다. 선생님이라서? 교회 권사님이라서? 아니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내공이 생기는 건가? 딸랑.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시연은 도꼬씨를 돌아보며 눈짓을 했다. 그는 또 어서 오요 라며 타이밍 늦게 인사한 뒤 커피를 후루룩 마시고 계산대로 왔다. 시연은 자리를 비켜주며 매의 눈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살피려는데 앞불싸 JS 오브 JS였다. 며칠 보이지 않길래 이가 빠진 듯 시원했는데 하필 도꼬씨 교육 시간이 돌아오다니. 시연은 도꼬씨의 귀에 대고 나직히 말했다. JS예요. 긴장하세요. 뭐라고요? 뭐 S요? 진상이라고요. 진상은 JS라고 하잖아요. 어제 말해줬잖아요. 아, 맞아. 진상 어디 있어요? 쉿! 크게 말하지 말아요. 듣고 오기라도 하는 듯 JS가 태연이 계산대로 다가왔다. 시연이 도꼬씨에게 더 주의를 주기도 전에 놈은 과자 몇 개를 계산대에 던져놓았다. 도꼬씨는 침벤치가 스마트폰을 집듯 엉성하게 바코드 리더기를 집어들고 화려한 과자봉지 그림들 사이에서 바코드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 틀렸다. 봉지를 구매하겠냐고 먼저 물어야 했다.
에라 모르겠다. 시연은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그냥 두고 보았다. 마침내 바코드를 찾아 리더그로 찍은 도코씨가 더듬거리며 가격을 말했다. JS는 시연을 쓱 돌아보고 비웃음을 지었다. 신입 교육 중인 걸 눈치챈 듯 했다. 담배. 도코씨가 JS를 쳐다보며 고개를 가육했다. 안 피우는데. 담배 달라고. 아, 담배. 뭐? 야, 너 손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몇 살이야? 몰라. 거 웃기는 새끼네. 너 바보야? 아닌데. 담배 뭐? 제이스가 코웃음을 치고는 시연을 돌아봤다. 시연이 그제야 담배 진열대를 향해 팔을 뻗는데 놈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놈은 도코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바보 맞나 안 맞나 한 보자. 에세 체인지 3일에 당장. 에세는 종류가 많아 잘 찾아줘야 하는 담배다. 특히 에세 체인지는 그냥 체인지, 체인지업, 체인지린, 체인지빙, 체인지 히말라야 등 그 종류가 심히 다양해 골치가 아프다. 담배를 안 피우는 시연으로선 초기에 손님들이 무심코 내뱉는 에세 시리즈 주문에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JS는 평소 던일 6mm를 피웠음에도 도코씨에게 일부러 힘든 걸 주문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코씨가 단번에 에세 체인지 3mm를 집어들더니 바코드를 찍는 게 아닌가? JS는 승부욕이 돋는지 이번엔 카드를 툭 던졌다. 도코씨는 순순히 카드를 집어들어 계산을 진행했고 JS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다. 봉지는? 놈이 시험한다는 듯 물었다. 시연은 애써 참으며 가만히 있었다. 도코씨는 상품들과 놈을 번갈아 보더니 희죽 웃었다. 그냥 들고 가. 봉지 비닐이다. 환경 안 좋거든. 이제 표정이 굳어진 JS가 해보자는 듯 상체를 도코씨에게 들이댔다. 나 여기서 집 멀어. 봉지 없이 이거 어떻게 들고 가라고? 그럼 사. 미리 말해줬어야지. 그거 얼마 한다고 카드 긁어라 그래. 그냥 하나 줘. 그건 어려운데. 아니, 손님한테 불편을 줬으면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여기 편의점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제이스가 이죽이듯 말했다. 장난과 협박이 섞인 말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이 커졌다. 긴장한 시연이 나서려는데 갑자기 도코씨가 손뼉을 쳤다. 놈과 시연이 당황해하는 동안 그는 창고로 가더니 자신의 에코백 가방을 들고 나왔다. 무슨 봉사단체 로고가 그려져 있는 꼬질꼬질 다 해진 에코백을 가져온 뒤 계산대 옆에 내용물을 털어버렸다. 볼펜과 노트, 팩이 샌드위치가 전부였다. 도코씨는 빈 에코백에 JS 과자들을 담기 시작했다. 놈은 혀를 차며 그런 도코씨를 희귀동물 보듯 살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담아가라고. 그 더러운 거에 물건을 담으면 어떡해? 더러운 건 빨았으면 돼. 보다 못한 시연이 나섰다. 아휴, 죄송합니다. 이분이 처음이라 비닐봉지에 담아드릴게요. 시연이 물건을 담는 도코씨의 에코백을 잡았다. 하지만 도코씨는 꿈쩍하지 않았다. 당황한 시연을 뒤롱하고 그는 손을 쭉 뻗어 놈의 코앞에 에코백을 들이댔다. JS는 도코씨를 한동안 노려보았고 시연은 난감해진 채로 도코씨를 돌아보았다.
도코씨의 작은 눈은 거의 감다시피 했지만 그래서 더 서늘해 보였고 꼭 담은 입술에 이어진 넓은 턱은 강력한 무기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도코씨는 계속 말없이 에코백을 내민 채 서 있었다. 시연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다시 JS를 돌아봤다. 놈은 툭 튀어나온 눈으로 도코씨를 죽일 듯 노려봤지만 꼼짝없는 도코씨의 태도에 당황한 듯 했다. 곧 놈이 짜증난 표정으로 도코씨에게서 에코백을 채갔다. 저울의 추가 기운 듯 JS는 에코백을 내려뜨린 채 돌아서 편의점을 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남자들의 기싸움에 시연은 새우가 된 것처럼 등허리가 굽어진 듯 했다. 방금 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도코씨는 노트에 볼펜으로 꼭 봉지를 먼저라고 적고 있었다. 시연은 전운이 감돌던 그의 무서운 표정을 애써 잊으려 목청을 가다듬었다. 도코씨, 어쨌거나 봉지 안 준 건 잘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까먹었어요. 시연 씨가 분명 가르쳐 줬는데. 미안할 건 아니고 다음부턴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JS여도 손님은 손님이니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자 도코씨가 씩 웃어 보였다. 두멍까진 끄떡없어요. 두 명이랑 싸울 수 있다는 건지 손님 두 명을 한 번에 접객할 수 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웃는 얼굴에서 좀 전의 서늘한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돌리며 방금 전 궁금증을 떠올렸다. 그런데 담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았어요? 간밤에 담배 손님 많아서 후딱 외웠어요. 에세는 에세1, 에세 스페셜 골드, 에세 스페셜 골드 1mm, 에세 스페셜 골드 0.5, 에세 클래식, 에세수 0.5, 에세수 0.1, 에세 골든 리플, 에세 골든 리플 1mm. 도코씨가 마치 구두단 외우듯 담배 종류를 줄줄 내뱉었다. 깜짝 놀란 시연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이 됐고요. 아니 그걸 하루에 다 외웠다고요? 밤새 할 일도 없고 잠도 오고 해서. 혹시 애연가였어요? 몰라요? 담배 피운 기억이 없어요?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모른다니까요. 기억 상실증인 거예요? 술 때문에 머리가 갔어요. 그럼 과거 언제까지 기억해요? 몰라요. 아우씨. 시연은 대화를 자제하기로 한 아까의 다짐을 또 까먹은 걸 후회했다. 그럼에도 JS는 그렇게 태치한 건 정말이지 통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시연은 도코씨가 카누 블랙을 마셔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퇴근할 시간이 되었는데 사장님은 오지 않았다. 시연은 문자를 넣었다. 어디시냐고 묻는 질문에 돌아온 답십 내용은 이러했다. 수요 예배 갔다 집에 돌아왔고 오늘부터는 도코씨 혼자 일한다. 시연은 괜찮을까요? 라고 다시 문자를 넣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답이 돌아왔다. 시연은 잠시 골똘해하다 도코씨를 돌아보았다. 그는 빈 진열대에서 불닭볶음면을 채우면서 핵불닭, 치즈불닭, 까르보, 나라불닭을 옹알이 하듯 중얼거리며 외우고 있었다. 엉덩이를 쑥 빼고 입을 조물거리면서 손으로는 컵라면을 줄맞춰 반드시 정리하는 도코씨의 모습을 보다 시연은 긍정의 답 문자를 보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어김없이 8시면 똑같은 복장과 똑같이 엉거주춤한 걸음걸이로 그가 출근했다. 미련 곰탱이의 미련을 떨군 것만 달랐다. 동작은 여전히 굼떠도 말 더듬는 한층 나아졌다. 그것만으로 훨씬 정상으로 보였다. 게다가 기계처럼 반복했던 출근 후 교육 사항을 하나하나 해치웠다. 야외 테이블과 실내 테이블을 청소하고 빈 진열대에 상품을 채우고 폐기 상품을 정리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워크인 냉장고를 행주로 닦았다. 더 이상 수습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듯 했다. 가르칠 게 없었다. 그 역시 시연에게 묻지 않고 알아서 잘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묻고 싶은 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한창임에도 손님이 뜸한지라 시연과 덕구씨는 카운터에 서서 함께 김밥에 우유를 먹었다. 아저씨, 낮에는 어디서 지내요? 딸기우유를 마저 빨아먹은 뒤 시연이 덕구씨에게 물었다. 덕구씨는 김밥을 서둘러 씹어 삼키고 그녀를 돌아봤다. 사장님이 가불해 줬어요. 그걸로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쪽방 있어요. 쪽방에서 그럼 낮에 자고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밥도 거기서 차려 먹고? 쪽방 관 같아요. 누우면 끝. 일 끝나고 집 가며 폐기 샌드위치 먹어요. 자고 나와선 서울역에서 TV 보다가 와요. 서울역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다 노숙자 친구 만나서 끌려가면 어쩌시려고? 안 그래요. 서울역은 TV 봐야 해요. 사람 구경도 해야 하고. 아저씨, 이제 말 잘한다. 이제 과거도 떠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이나 가족, 직업, 뭐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도코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런 뒤 남은 김밥 2덩이를 한꺼번에 입에 털어놓고는 빨대를 꽂은 우유팩을 집어들었다. 그가 힘껏 우유를 빨아들이는 모습이 마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애쓰는 모습으로 시연에게 보이는 것은 왜일까? 우유를 마신 뒤 혀를 날름거리는 덕구씨를 지켜보다 시연이 물었다. 그래도 편의점 일하니까 괜찮죠? 다 좋은데 술 못 먹어 힘들어요. 아저씨, 일도 생기고 잘 것도 먹을 것도 생겼는데 술 못 먹는다 불평하시면 안 되죠. 시설에 가면 잘 수도 있고 급식소 찾아다니면 먹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하면 술을 못 마셔요. 나 머리 아파요. 아우, 술 마시면 머리 아픈 게 버릇이 돼서 안 먹으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먹으면 머리 괜찮아질 거예요. 알겠죠? 그가 시연을 향해 작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연은 인생 선배였을 그에게 편의점 선배로서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쳤다고 생각했다. 이제 졸업이에요. 사장님이 아저씨 일 다 배운 것 같으면 8시에 오게 하지 말고 8시부터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턴 10시에 오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배웠어요. 뭘요? 진짜예요. 시연씨는 가르치는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바로 들어왔어요. 이 아저씨가 사회생활 할 줄 아시네. 아무래도 노숙자 되기 전에 잘 나가셨던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막 뭐라 할 때 가소롭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텅 비었어요. 진짜 텅 빈 머리인데 잘 알려줬어요. 못 믿겠으면 인터넷에 올려요. 그 포스기 사용법. 진짜 잘 알려줬어요. 그런 걸 인터넷 어디다 올려요? 유튜브에다. 유튜브? 유튜브요? 그걸 왜 올려요?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말 많이 하시니까 또 중언부언이시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포스기 사용법을 올리라고요? 도움이 될 거예요. 편의점도 많고 알바들도 많잖아요. 나한테 가르쳐준 것처럼만 하면. 아저씨, 내 코가 석잔데 뭐 타로 남도우려 그런 거 힘들게 찍어 올려요. 나 집에 가면 수업 예습하고 자기 바빠요. 나는 도와줬잖아요. 그건 사장님 지시니까. 사장님 지시지만 잘 알려줬잖아요. 순간 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쨌든 자신이 이 사내에게 진짜 도움을 준 거고 자신은 그걸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 그거 돈 된대요. TV에서 그랬어요. 도코씨가 눈을 반짝이며 시연에게 말했다. 평소 같으면 헛웃음을 지었겠지만 그녀는 이내 생각이 잠겼다. 그리고 한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은 자신의 유튜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내기 위해 애썼다. 안녕하세요. Always 편의점 포스기 배우기 2번째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포스기 모니터를 찍으며 시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26,500원짜리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다. 지난주에는 포스기의 구성과 기초적인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오늘은 복합 결제와 반품, 교통카드 충전, 웨이즈 포인트 충전 등 2단계 내용에 대해 배워볼게요. 그럼 먼저 복합 결제. 자, 손님이 선택한 제품을 가지고 계산대로 옵니다. 그런데 현금과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고 싶다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미리 포스기 옆에 가져다 놓은 초콜릿을 찍으며 촬영을 이어나갔다. 먼저 제품의 바코드를 찍고 가격을 확인합니다. 3,200원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현금으로 3,000원을 내고 200원은 카드로 결제한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잔돈 만들기 싫어서 가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럼 포스기 화면에 받는 금액에 200원을 넣으세요. 자, 이게 카드 결제 금액이죠? 그 다음 신용카드를 받아 넣은 뒤 결제를 누르세요. 누르면 200원이 신용카드 결제가 됩니다. 자, 나머지 3,000원 금액이 남죠? 3,000원은 현금으로 받으시고 결제를 누르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스마트폰의 촬영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 시연이 내용을 돌려보았다. 자신의 손과 포스기, 상품만이 등장하는 화면에 처음에 그녀 목소리가 차근차근 복합 결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처음 도코씨를 가르칠 때처럼 천천히 작은 것까지 알려주는 게 기계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 역시 기계치라서 알바 초기엔 포스기 다루기가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었다. 이제 포스기 다루는 건 시군죽 먹기였고 그걸 알려주는 걸 찍는 일도 폐기 도시락 치우는 것만큼이나 어렵지 않게 되었다. 시연은 목청을 가다듬은 뒤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다음은 반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반품은 영수증 업무를 일단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반항이 있었다. 물론 유튜브에는
다양한 편의점 포스기 사용법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예쁜 얼굴과 포스기를 번갈아 비추며 포스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건지 미모 자랑을 하는 건지 애매한 것부터 현란한 영상과 자막과 음악으로 마치 예능 프로처럼 편집한 제작물도 있었다. 그에 비하면 시연의 영상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단순하고 심심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용법을 실용적으로 익히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먹힌 듯 했다. 무엇보다 시연은 편의점 초보 알바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주었다. 사람들은 시연의 포스기 배우기 영상이 느려서 좋다고 했다. 사용법을 천천히 짚어주는 게 마치 초등학생에게 가르쳐주는 듯해 쉽다고 했다. 처음에 차분한 그녀의 목소리가 설명을 강요하지 않고 편안함을 주어 좋다는 댓글도 있었다. 그럴 때면 시연은 자기도 모르게 홀로 목소리를 내보곤 했다. 아무리 들어도 졸리기만 한 자신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다니 신기했다. 도코씨는 여전히 1시간 일찍 나와 편의점 주변을 청소하고 야외 테이블을 정리한 뒤 시연과 인수인계를 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야간 업무에 적응했고 그 누구도 그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에 진치고 살았던 노숙자라고 상상하지 못할 만큼 변했다. 첫 월급으로 사입은 두툼한 흰색 점퍼는 그를 무서운 불곰에서 콜라 광고의 북극곰으로 보이게 했고 듬직한 덩치만큼 사장님과 시연에게 신뢰를 주는 동료가 되었다. 어제도 그가 아니었으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렇게 빨리 조립하고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좋은 건 그놈의 JS 오브 JS가 도코씨와 한판한 뒤론 편의점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약한 사람에겐 증상을 떨다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자 꼬리를 내리는 꼴마저 참으로 진상스러웠다. 다만 오여사만이 여전히 도코씨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녀는 출근한 시연씨에게 도코씨 흉을 보고 가는 게 일상이 되었다. 원체 화가 많은 그녀가 드디어 화풀이 대상을 찾은 것 같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도코씨는 상관하지 않는 듯 했다. 한 번은 우여사가 스트레스 주지 않느냐 물으니 도코씨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스트레스는 저거 같더라고요. 예? 저기 술 냉장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술 다시 드시면 안 돼요. 진짜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망해하는 시연의 마음을 아는지 도코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주었다. 안 그래도 대책을 세우려고요. 도코씨가 그렇게 말하며 희죽 웃었다. 시연은 안도했다. 그녀는 이제 도코씨가 많이 먹어 떨어진 카누블랙을 알아서 채워주고 있었다. 그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보람이 있다는 걸 체험했고 자기에게 그럴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어제도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도코씨를 생각했다. 그에게 가르쳐 주듯이 차분히 천천히 말하고 움직였다. 어쩌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그렇게 좀 더 느리게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니 아무런 사회와의 끈도 없다고 느끼던 자발적아 쌓인 자신이 무언가 연결점을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 역시 도코씨에게 도움을 받은 셈이었다.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불편한 편의점의 뒷이야기는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자요. 안녕.